박준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장원주님, 반갑습니다. 님,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반갑습니다. 예, 오늘 너무 덥죠? 날씨. 집에 다 에어컨 틀고 계세요? 요즘에는 에어컨 안 틀면 못 자겠던데요, 보니까. 윤주호님이 안 들어오시네요. 어디 가셨지? 아, 전기세 뭐 나와도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안 그러면 피곤해가지고 뭐 잠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쵸? 여름에는 전기세, 겨울에는 보일러비. 오늘 중요한 강의인데, 아, 조금 시원하겠네요, 그러면. 나무도 있고 하면. 중요한 강의인데, 윤주호님이 어디 가셨대요? 네, 그냥 뭐 진행하죠, 뭐. 진행하고 나중에 이제 방송 듣겠죠. 너무 시간 가면 안 되니까, 5분, 지금 35분이거든요? 4시 35분이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아, 윤주호님 어디 갔다가 이제 오세요? 빨리빨리 오셔야지. 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지금. 서로 인사하시고, 자바 기초 이제 지난주에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자정보 들어가야 되는데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조금 알아야 될 이제 기초 지식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이번 주에는 웹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고 그 다음에 서버도 깔아야 되거든요. 저희 이제 앞에서 이제 이클립스도 깔았고 이제 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서버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서버 설치하기 전에 조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조금 배워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도. 그래서 그거 끝나면은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들어갈 텐데 그게 제 예상으로는 다음 주까지는 이번 주 웹 어플리케이션 공부하고 다음 주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틀 하고 8월 달에 가면 이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작동 원리 하고 토요일에는 더 보강할 게 있으면 하고 아니면 DB를 좀 빨리 하든지 그렇게 할게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의 작동 원리. 여러분들 인터넷 웹사이트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이버도 들어가고 다음도 들어가고 옥션에서 물건 또 사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사용자의 경우에는 그냥 주소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걸 알면 되는데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좀 작동 원리를 조금 알아야 돼요. 개발 시작하게 되면 이 주소, 흔히 말하는 주소 가지고 모든 걸 이제 하는 거거든요. 접속해서 확인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프로그램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이걸 가지고 다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알아야 돼요. 개발자가 되려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 드릴 거예요. 자, 흔히 말하는 인터넷 주소가 여기 보면은 이제 샘플로 HTTP 해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어요. 앞에 이제 붙은 게 뭐냐면 HTTP 해가지고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이 뭐냐면 HTTP라는 걸 만드실 때 국제 기구가 있어요. 이런 걸 정의하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규약이에요. 거기서 만들어진 규약대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이제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뭐 데이터를 주면은 받고 그걸 처리하고 다시 보내고 이런 게 약속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규약을 정의하는 것 중에 웹 어플리케이션 작동하기 위해 웹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HTTP라는 이런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해요. HTTP 말고 FTP라고 이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FTP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저희는 이제 HTTP라는 거 이런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그래서 앞에 이제 HTTP가 붙은 거예요. 주소에. 그리고 이제 위에 보면은 네이버는 보면은 HTTPS라고 붙었잖아요. 이게 요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S 붙었고 이게 옥션에는 없어요. 실제로 지금 나중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없어요. 이게 S가 안 붙어 있어요. 다음에도 이렇게 붙어 있고 이게 뭐냐면 S는 암호화된 통신 프로토콜이라는 뜻이에요. SSL이라고 하는데 통신 구간에 예를 들어서 어떤 통신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주소를 치고 네이버에 들어가잖아요.
네이버에서 어떤 걸 접속을 하게 되면 이제 서버로 갈 거 아니에요. 서버로 뭐 네이버 메인 화면을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 데이터가 올 때 이 구간이 있거든요. 이 구간, 나의 PC와 서버 간의 구간, 이 통신 구간이라고 하는데 통신하는 구간이에요. 막 망을 거쳐가지고 여기가 암호화가 돼 있으면 HTTPS예요. 쉽게 나중에 이제 요 뭐 SSL이라는 용어도 있고 한데 이거는 굳이 지금 아실 필요 없고, S가 붙으면 암호화된 통신한다. 나와 서버 간에 암호화된 통신을 한다. 왜 그렇게 하냐면 예전에 이게 S가 없을 때는 중간에 여기서 해커가 데이터가 흘러가는 걸 쫙 보고 이걸 다 쳐다볼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무슨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다 해커가 쳐다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안이 이제 취약하잖아요. 이 데이터 조작도 할 수 있어요. 쳐다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옥션에 구매하는데 제 아이디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해커가 딱 보고 이건 자기 아이디로 바꿔버려요. 자기 이름으로 결제도 이 사람 내가 했는데 물품 해커한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가능해요. 통신구간 데이터 흘러가는 걸 보고. 그래서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신구간은 암호화를 해가지고 해커가 봐도 알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게 이 HTTPS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 이제 맨 앞부분 했어요. 지금 맨 앞부분 여기 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붙은 거는 이제 이렇게 표기하다 하는 거고 별 의미는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왜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했냐, 이거를 개발한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이걸 왜 했지 하면서 개발하고 나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붙이면 되는 거고, 점 2개 하고 슬래시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도메인인데, 도메인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사용자가 네이버 주소가 어떻게 되노 이렇게 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IT 용어로는 도메인이 주소가 아니고 도메인이라고 불러요. 도메인 네임이라고 부르죠. 이거를 옥션.co.kr이. 그리고 이제 앞부분은 서버 도메인이라고 불러요. 서버 도메인. 요거는 D는 도메인이고 이거는 서버 도메인이에요. 서버 도메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도메인을 산다 할 때 도메인을 사는 건 요걸 사는 거예요. 요거. 홈페이지를 만든다 하면 도메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구매를 하는 거, 이 이름을 보고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부분은 서버 도메인인데 요거는 구매한 이후에 서버 도메인은 마음대로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앞부분은. 왜 주소라 자꾸 하느냐, 이게 주소 같은 일을 해요. 좀 이따 제가 뒤에 설명드릴 텐데 도메인이 주소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주소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메인인 거고, 뒤에가 뭐냐면 URL 경로라고 실제 어플리케이션이 작동되는 그 경로인데, 개발할 때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디테일 뷰라고 옥션의 상품의 상세를 보는 URL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 뷰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놓은 거예요. 알아보기 쉽게. 요 뒤에 물음표가 있는데 요 URL에 있는 페이지를 이제 실행을 시키는 거거든요. 호출할 때 어떤 값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이거에 대한 응답을 해달라. 그 값을 보낼 때 뒤에다 물음표를 붙이거든요. 물음표 붙이고 뒤에다가 어떤 값을 이렇게 줄게.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줄게. 그걸 파라미터를 해요. 파라미터. 서버로 전달하는 값 밑에 있죠. 서버로 전달하는 값. 그걸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이런 구조가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그 모양이에요. 모양. 포맷. 이렇게 생겼죠. 다. 근데 진짜 나중에 옥션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옥션 들어가서 그냥 어떤 상품을 클릭하면 이렇게 탁 나와요. 제가 거기서 복사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는 걸 알고 계시고 하는 행위들은 이렇게 한다. 신동호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그리고 이 용어들은 많이 쓰는 거니까 이거는 딱 기억해 주세요. 프로토콜하고 도메인, URL 경로 파라미터. 이건 맨날 개발하다 보면 매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프로토콜 도메인 이 두 개는 잘 얘기하지 않는데, 이건 이제 TA나 이런 업무를 가진 분들은 많이 하고,
실제 개발은 URL 경로가 어떻게 되냐, 파라미터가 뭐냐, 매일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시고, 뒤에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좀 더 자세하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도메인까지 왔어요. 도메인 해갖고 주소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전체 그림을 한번 그리고 저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네이버라고 쳐요. 네이버를 치면 어디로 가냐면 컴퓨터에 인터넷 설치하고 인터넷 할 때 설정하는 게 있어요. 요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IP 나오고 보면은 기본 게이트웨이 해가지고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IP 넣고 우리 컴퓨터 인터넷이 되려면 이런 게 입력이 돼야 되거든요. 이걸 이제 안다고 가정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이버를 딱 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공유기로 가요. 공유기. 보통 공유기 쓰잖아요. 공유기 아까 중에 게이트웨이라는 게 있었어요. 게이트웨이 IP라는 게 있어요. 물론 여기는 내 IP가 있죠. 내 IP. 뭐 100번이다. IP라는 건 아세요 혹시? IP는 기기에 할당된 주소값이에요. 그래서 게이트웨이라는 걸 거쳐요. 공유기 게이트웨이. 그러면 통신사로 가겠죠. 통신사. 이 공유기가 통신사에서 불려온 거니까 통신사에 이 게이트를 거쳐서 통신사로 가요. 통신사에도 게이트웨이가 있거든요. 통신사에도 게이트웨이가 있어요. 게이트웨이라는 건 뭐냐면 또 게이트 뭐 문 같은 거잖아요. 문 의미가 출구에 출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출구. 여기에서 통신사들은 게이트웨이를 거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게이트를 거친 다음에 라우터라는 게 있어요. 라우터라는 게 뭐냐면 IP 주소들이 막 입력되어 있는 그런 장비예요. 장비인데 시스코라는 그 회사에서 만든 것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라우터는 장비를 거쳐요. 라우터를 장비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IP를 가지고 IP 라우터라는 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이렇게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테이블 보고 IP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 서버에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걸 라우터를 거쳐가지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순식간에. 그래서 이게 찾아온 다음에 여기서 아까 위에 봤던 도메인 서버가 또 있어요. 도메인 서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우터가 순식간에 IP를 가지고 찾은 다음에 도메인 서버로 가요. 도메인 서버로 가면 이게 안에 이제 도메인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네이버가 COM이 있으면 이 도메인을 IP하고 1대1로 매핑이 돼 있어. IP. 예를 들어서 12 뭐 5점 뭐 0.5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매핑이 돼 있는데 이걸 관리하는 게 도메인 서버예요. 이해되시나요? 도메인을 판매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뭐 무료도 있지만 이런 걸 구매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는 도메인을 샀잖아요. 네이버닷컴 사면 여기에다가 IP를 입력하라고 해요. 호스트 IP라고 불러요. 이 IP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도메인과 IP를 입력해 놓으면 이게 라우터가 찾는다 그랬잖아요. IP 가지고 IP가 쫙 찾아요. 쫙 찾아가지고 이제 도메인 서버에 이 IP가 맞는지를 체크를 해요. 체크한 다음에 잘 도착했네. 요 주소가 맞네. 도착하면서 이제 서버로 보내주게끔 돼 있거든요. 네이버 서버로. 이 같이 있어요. 같이. 라우터라는 거 써서 도메인 서버에서 네이버 서버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서버에서 뭔가 요청했잖아요. 제가 네이버 메인 페이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잘 도착하면 네이버 서버에서 알겠어 하고 이렇게 네이버의 메인 페이지를 이렇게 보내줘요. 이렇게 내 컴퓨터까지. 내 컴퓨터가 이렇게 다 거쳐가지고 내 컴퓨터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이런 흐름으로 타는 거거든요. 그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하는 게 아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하면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딱 네이버를 호출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OS하고 브라우저에 있는 그 엔진이 이렇게 보내줘요. 이렇게 보내주는데 이게
우리는 그냥 보면은 잘 주소만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컴퓨터는 01, 01 뭐 이런 걸로 돼 있어요. 0과 1로 돼 있잖아요. 데이터는 0과 1로 돼 있거든요. 0과 1 돼 있는데 요런 값들이 요런 모양으로 게이트를 거쳐서 서버까지 가는 거예요. 네이버 서버까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네트워크 정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이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IP 정보가 있어요. 010 안에. 이것도 이제 문자로 표시하면 IP도 나오고 다 해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네트워크를 공부해야 돼요. 네트워크 공부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이런 데이터를 간단하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진수로 된 0일로 된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합쳐져 가지고 IP 있고 TCP도 있고, TCP가 뭐냐면 우리 TCP IP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TCP IP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 보면 TCP IP가 있어요. TCP IP. TCP는 뭐냐면 요 데이터들을 보낼 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패킷에 오류 있는 검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류가 있으면은 에러 나가지고 상대방 네이버 서버까지 안 가요. 오류를 뱉어요. 이 자체가. 근데 장비들은 그런 걸 다 이제 보완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TCP하고 IP 정보가 가기 때문에 TCP IP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것들이 통신망을 타고 쭉 가는 거예요. 게이트까지. 통신망을 타고 게이트까지 갔다가 아까 제가 그림 그려서 보여줬듯이 게이트웨이를 거쳐가지고 라우팅 여러 개 많은 라우팅 있잖아요. 라우팅을 거친 다음에 DNS 서버를 거쳐서 웹서버로 이제 네이버 웹서버로 가는 거예요. 갔다가 이제 어떤 걸 요청했는지에 따라서 그에 맞게끔 다시 이제 내 컴퓨터로 보내주게끔 돼 있어요.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모르죠. 네이버 치면 금방 뜨니까. 네트워크에서 저 네이버 서버 저기 어딘지 모르겠지만 구글에 붙어도 마찬가지예요. 구글 딱 검색을 하면 미국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리고 보면 이 라우팅이 뭐냐면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구글하고 막는다 그러잖아요. 구글 막고 뭐 차단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이 라우팅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IP 정보들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라우팅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 중국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미국 있잖아요. 미국. 이게 라우터가 하나 있어요. 국가가 관리하는 거예요. 국가가. 라우터가 있어요. 라우터. 미국에 또 있겠죠. IP 정보들 쭉 있는데 이 IP 정보들 쭉 있고, 그러면 중국 네티즌들이 구글로 붙으려면 미국 라우터로 가야 돼. 이렇게 이 안에 이제 구글 IP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중국의 라우터 하나에 정보 관련 라우터에 구글 IP가 있는 거예요. 그럼 네티즌이 딱 붙었는데 구글 IP가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될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갔다 미국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근데 라우터에다가 구글 IP를 차단해내는 거야. 이 IP가 들어오면 이게 못 가게 막아놓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차단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는 게 라우터가 하는 거예요. 못 가게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관리하는 라우터가 있으니까 이것만 이제 컨트롤하면 되겠죠. 모든 수백만 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일로 이제 국가 간에는 이렇게 다 갔다가 가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관리하는 라우터로. 그래서 그걸 차단하면은 못 가는 거죠, 미국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이제 왔어요. 이제 라우터에 DNS 서버를 거쳐서 이제 웹서버로 왔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왜 그려놨냐면 웹 어플리케이션이 작동되려면 우리가 이제 자바를 공부하잖아요. 자바는 못 가죠. 미국에 있는 구글 서버까지 차단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갈 수가 없죠. 미국에서 들어올 때도 중국의 라우터를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차단돼 있죠. 한국에서 하면은 미국 갔다 오죠. 한국에서 구글을 검색하면 미국 갔다 옵니다. 안 믿어지죠. 빠르죠.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치는 거예요.
0101 이걸 패킷이라 아까 그랬잖아요. 패킷, 이걸 패킷이라고 하는데, 요런 데이터들이 갔다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요게 이제 조금 헷갈리는, 처음에는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요거 웹서버랑 와스는 뭐냐면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 그래요. 이제 개발할 때 가면은 와스라 그러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이렇게 안 해요. 너무 길잖아요, 이거 말하기가. 그러니까 이거 줄여갖고 와스라 그래요. 와스라 불러요. 와스. 그냥 웹서버는 이제 그냥 웹서버로 부르고요. 근데 이게 차이점이 있어. 차이점인데 이 웹서버까지 왔잖아요. 보통 상용 서비스는 웹서버도 구축하고 웹서버에서 이렇게 와스로 이제 보낸 다음에 다시 와스에서 받아서 다시 DNS 서버를 거쳐서 이렇게 나가요. 상용 서비스들은. 근데 저희는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이거는 없어요. 웹서버는 할 수도 있는데 복잡해져요. 또 설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공부할 때는 설치 안 하고 요 와스만 설치할 거. 와스만 설치해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면 웹서버하고 와스가 차이점이 뭐냐? 웹서버가 왜 앞에 두느냐? 차이점이 있어요. 웹서버는 정적인 파일들을 관리해요. 정적인 파일들. 이미지, HTML 이제 웹페이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HTML 웹페이지를 꾸며주는 CSS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CSS 파일, 자바스크립트 이런 그 파일들이 변경되지 않는 것들, 정적인 거, 정적 파일들, 고정된 파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파일들을 웹서버에서 관리해요. 그래서 앞에다가 보통 상용 서비스는 앞에다가 웹서버를 두고 정적인 파일들을 두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와스라는 거는 동적인 파일들이에요. 동적, 다이나믹한 거, 동적 파일들, 바뀌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와스에서 관리를 해요. 이거는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적 파일들이 왜 분리해놨냐면, 예를 들어서 이미지나 HTML에 대한 고정된 파일들은 이 뒤에까지 이렇게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이 뒤에도 이제 웹서버가 내장되어 있는데, 빠르게 이제 클라이언트로 보내주기 위해서 앞에다 배치를 해요. 이게 앞에다가. 변경되는 파일들은 이제 와스에다 하는데, 그리고 그런 이유도 있고, 이게 이제 한 곳에 다 있으면, 여기 다 같이 있으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웹서버가 없고, 이렇게 바로 간다 했을 때는 여기가 부하가 많이 걸려요. 계속 트래픽이 발생하겠죠, 이쪽에서. 여기서는 해야 할 일이 컴파일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여기서 계속 변경되지 않는 파일들도 계속 이제 호출하게 되면 트래픽이 많이 발생해요. 부하를 줄이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분리를 하는 거고요, 상용 서비스에서. 그리고 보통 이제 아까 중에 암호화 같은 거 한다고 했잖아요. SSL, HTTPS 요거 붙이는 거 암호화 시킨다고 했죠. 통신 구간에 이 통신 구간에 전체 암호화를 하는 거거든요. 할 때 뭔가를 또 설치해야 돼요. 뭔가를 인증서라는 게 있어요. 뭔가 설치하는 건데 요거를 앞에 웹서버가 담당해요. 여기 이제 암호화된 데이터들을 여기서 이제 복구하고 하는 걸 여기서 하거든요. 웹서버가. 그래서 와스하고 하는 일이 조금 분리를 하기 위해서 분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이렇게 공부할 때는 여기까지. 이건 안 하고 요렇게 요것만 구성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전체적인 도메인을 이제 인터넷 주소를 쳤을 때 여기 흐름을 이제 보여드린 거고 실제 개발은 이렇게 가진 않겠죠. 우리는 이클립스에서 하는 거니까 전체 흐름은 이렇게 가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이제 통신 구간에 있던 여기서부터 쭉 주소가 나와가지고 이런 패킷으로 이제 데이터가 이제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라우팅은 DNS 웹서버를 가다가 서버에서 요청해가지고 응답 받는 거를 내가 화면에서 본다. 이게 이제 위에서부터 쭉 설명드린 거고 그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보통 제가 위에 설명한 것처럼 저렇게 흐름을 이제 공부를 하는 데는 잘 없어요.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웹 어플리케이션 그 작동 원리 하면
웹 어플리케이션 작동을 하려면 이렇게 클라이언트에서 요청, 이게 요청이죠. 요청, 리퀘스트 요청하면 응답, 요청, 응답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앞에 설명드린 그 통신에 하는 일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를 간 다음에 서버에서 뭔가를 하고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를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싶으면 이제 데이터와 연결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클라이언트 우리가 쓰는 브라우저나 스마트폰에 이제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웹서버는 설치 안 할 거고요. 이클립스에다가 톰캣이라는 와스를 설치할 거예요. 톰캣이라는 와스를 설치하고 저희가 이제 마리아DB는 이미 설치했잖아요. 이미 설치했고 톰캣이라는 와스 서버를 설치한 다음에 요거 두 개 가지고 화면을 이제 볼 거예요. 지금은 앞전에는 이제 이클립스 깔고 자바 코딩만 이제 했잖아요. 근데 화면을 못 봤어요. 지금 이때까지. 근데 요거를 설치하게 되면 이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화면을 막 이제 들어가 보면서 다 볼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뒷부분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앞부분에 있는 해도 바로 화면 보고 할 게 아니라서 여러분도 한번 컴퓨터로 나중에 강의 끝나면은 한번 들어가서 해보세요. 이것도 많이 이제 하는 거예요. 세팅하고 할 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디 가면 또 IP가 뭔지 불러줘야 되고 뭐 이런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그 밑에 실행창을 넣은 다음에 cmd 입력하고 cmd라고 입력하면 돼요. cmd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IP가 뭐냐 누가 물으면 IP4 주소 해가지고 여기 IP가 뒤에 있어요. 이게 IP예요. 본인 PC IP. 그리고 아까 중에 게이트웨이 말씀드렸잖아요. 게이트웨이가 요거예요. 이 공유기의 게이트웨이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근데 공유에도 원래 IP가 있고 또 게이트웨이 또 있어요. 거기도. 그러면 요 게이트웨이 공유의 게이트를 거쳐서 통신사에 있는 게이트를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PC IP가 어떻게 되냐 물을 때는 IP표에 있는 요 IP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IP 컨피그 위에 거 보려면 아까 전에 CMD 한 다음에 IP 컨피그를 해야 돼요. 위에다가 이제 도스 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IP 컨피그라는 걸 입력해야 돼요. 입력하고 엔터를 딱 치면 여기 나와요. 이 모양이. 그 다음에 IP 컨피그 슬래시하고 오라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 뭐 중간에 물리적 주소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이거를 갖다가 MAC 맥 주소라고 불러요. 맥 주소. 네, 이건 맥이라 불러요.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맥 주소는 이렇게 생겼어요. 영문자, 두자, 뭐 숫자가 포함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물리적 주소에 갖고 적힌 게 있어요. 여기 IP config all 화면에 나와요. 거기에서 항목 중에 물리적 주소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맥 주소라고 불러요. 맥 주소.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이게 이제 노출되면은 이제 원래 이런 거 노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야, 이런 IP는 공유기 IP라서 상관없는데 맥 주소나 이런 거 노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해줄 수는 없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돼요. 강의 끝나고 한번 보시면 본인의 이제 IP 주소하고 맥 주소가 보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기억할 게 지금 용어들은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세히는 몰라도 용어는 자꾸 들리니까 다 기본적인 용어예요.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웹서버 중에 종류가 이제 많은데 이 아파치라고 있어요. APACH 아파치라는 웹서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많이 하는 엔진엑스라는 게 있고 MS에서 하는 IIS라는 게 있어요. IIS. 근데 이건
요거는 이제 자바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연결할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아파치는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파치 서버. 아파치 서버라는 거는 웹서버로 말하는 거예요. 아파치 서버는 웹서버. 그 다음에 이제 와스도 이제 많은데, 제가 이제 쓸 게 이제 아파치 톰캣이고, 아파치가 오픈소스를 많이 만드는 그룹이거든요. 재단인데, 거기서 만든 이제 웹서버가 아파치 서버고, 그 다음에 이제 와스는 톰캣이라고 부릅니다. 톰캣.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제이보스라는 것도 있어요. 제이보스. 그 다음에 제오스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국산이에요, 국산. 제오스 국산. 그 다음에 IBM의 웹스피어, 제이보스. 요거는 좀 용어를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많이 들려요. 뭐 제이보스하고 뭐 제오스 이런 얘기하면 뭔 소린고 이렇게 되거든요. 많이 들리는 거니까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이해되시나요? 전체적인 흐름? 브라우저에서 이제 주소를 치면 어떻게 서버에 갔다 온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면 get이라고 되어 있는데 get도 있고 이제 HTTP 이제 하면 get도 있고 호스트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옛날에는 get 하나밖에 없었어요. 옛날에 초창기에는 get이라는 게 뭐냐면 요 뒤에 쉽게 이제 요 뒤에 물음표 붙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 있어요. 물음표 붙여가지고 뒤에 파라미터를 붙이는 거를 HTTP 통신에서 뒤에 물음표 붙여 있는 거 있잖아요. 뒤에 물음표에 파라미터가 붙으면 이걸 get 방식이라고 해요. get 방식. 이렇게 생긴 거는 get 방식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생긴 거. 뒤에 물음표 붙여가지고 뒤에 파라미터 붙으면 get 방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HT통신에서 초창기에는 이제 이렇게 물음표 붙은 게 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버전업이 돼가지고 get 방식도 있고 포스트라는 방식도 있고 뭐 풋도 있고 있어요. 몇 개. 근데 이거는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고 get하고 포스트 이 두 개만 딱 기억해 두세요. 두 개. get, 포스트 두 개는 기억하세요. 포스트는 이건 이제 또 이 HTTP 통신의 구조를 또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거 또 하면 또 많이 돼야 돼요. 그래서 get하고 포스트 두 가지 방식이 있고 get은 물음표로 한다. 물음표 뒤에 파라미터 붙은 거는 get이다. 그리고 포스트는 HTTP의 이제 속성 중에 뭐 헤더도 있고 바디도 있고 막 그래요. 이 안에 헤더 안에는 뭐 어떤 값들이 있고 바디 안에 어떤 값들이 있고 막 그런데 그 바디 안에 어떤 값을 바디에다가 파라미터를 입력해서 전송하는 방식을 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음표 해가지고 파라미터를 하는 게 아니고 바디라는 곳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저희 이제 전장부 들어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금은 이거 들어가면 너무 깊어지니까 포스트라는 거는 바디 안에 파라미터를 입력해서 서버에 전송한다. 바디라는 곳에. get은 물음표 뒤에다가 파라미터를 붙여서 서버에 전송을 한다. 이렇게 두 가지 하시면 돼요. 이 웹스를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아까 이 웹스 좀 설명 부족한데, 우리 자바를 이제 할 거잖아요. 자바를 하는데, 자바를 컴파일하고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 엔진이 있어요. 엔진이. 왓스에는. 그걸 갖다 컨테이너라고 불러요. 컨테이너라 부르고, JSP가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 코딩을 하면 JSP 코드들이 있어요. JSP 이제 코드가 있으면 컴파일이 돼가지고 서블릿이라는 걸 만들어요. 서블릿이 뭐냐면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보면 자바예요. 자바인데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HTML
코드로 이제 변환해서 리턴해주는 그런 걸 이제 이 컨테이너가 해줘요. HTML 변환해서 브라우저로 던져주는 이 컨테이너가 그런 역할을 해요. 나중에 제가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그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 근데 흐름만, 오늘은 딱 흐름만 하시고, 안에 이제 구체적인 거는 이제 하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흐름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예, 아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흐름은 이제 아시겠죠? 시간 아직 조금 있으니까, 여기에 이런 거 보셨을 거야, 아마. 이 도메인 뒤에 뭐 숫자가 붙은 거 본 적 있을 거야, 숫자 붙은 거. 네이버. 하고 뒤에 5789 뭐 이런 식으로 점 두 개 찍고 숫자 붙은 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 포토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요거는 아까 전에 근데 IT 용어는 도메인이라고 부르지만 이거 주소라고 부르잖아요, 보통. 요거 포토가 뭐냐면 우편번호 쉽게 말하면 우편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내 컴퓨터 안에 어떤 네트워크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깔리면 이게 뒤에 포토가 예를 들어서 102 뭐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포토 해가지고 나중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많아요. 근데 이게 중복돼서 내 컴퓨터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한 개밖에 없어, 한 개. 같은 숫자는 하나밖에 존재하잖아요. 우편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소고 우편번호. 그 뒤에 이제 포토를 붙이면은 예를 들어서 네이버 해가지고 2000번이라는 포트가 있고 네이버 해가지고 3000번이라는 포트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요 두 개의 서버는 따로 작동하는 거예요. 같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네이버 2000에 있는 서버로 붙는 거고 이거 이렇게 하면 3000에 있는 서버로 붙는 거예요. 이 안에는 소스도 다르게 구성할 수가 있어요. 우편번호가 틀리잖아요. 옆집이 옆집. 주소는 같은데 옆집인 거지. 우리 집은 아니에요. 2000번이 우리 집이면 이건 옆집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는데 무슨 아파트예요? 프로지오야. 프로지오 이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게 몇 동 몇 호 있잖아요. 몇 동.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붙은 거지. 우리 집은 아니고 똑같이 생겼는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207은 우리가 사는 동이고 옆동인 거지. 옆동. 우리 동 옆동. 이해되시죠? 포트. 요 정도 하면은 이제 전체 흐름은 이제 될 것 같아요. 요거 토켓 설치는 이것도 간단한데 요거는 제가 따로 요거 뭐 설치하는 거 뭐 다운로드 받고 뭐 이런 거니까 뭐 딱히 설명드릴 건 크게 없어요. 앞전에 이제 설치하는 방법 이제 전자정부 프레임 뭐 쭉 설치하는 거 이제 4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설치는 올려드릴게요. 그럼 그거 보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설치된 것 가지고 전자정부 이제 한번 띄워서 화면을 한번 볼게요. 화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화면까지만 일단 봐야 돼요.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되고 화면까지 일단 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화면만 보고 이제 DB 데이터베이스 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기초 할 거예요. 쿼리하고 이걸 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쉽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통계 설치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그거 보시고 토요일에는 요거 설치된 거 화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 데이터베이스 기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다음 주까지 데이터베이스 그까지 하고 이제 전자정부 진짜로 들어갈게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요거 이해되시죠? 요거 압축한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HTTP 통신은 요청하고 응답 받는 거예요. 요청하면 응답이에요. 자바 기초할 때도
메소드 만들어서 호출하잖아요. 요청,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청, 응답. 리턴이 있는 게 응답이잖아요. 요청, 응답. 요청, 응답. 요청, 응답. 노드요? 노드는 이거 라우터면 라우터가 있으면 이걸 노드라고 해요. 짝대기. 라우터. 이렇게 연결된 것들. 노드. 이걸 노드라고 해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겠죠, 이게. 네트워크망 이제 구축하면 다 이런 게 다 들어가요, 이게. 데이터 통신 부분은 좀 깊이 하려면은 따로 또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만 이제 말씀드린 거고, 로드라든가 뭐 이런 거 좀 전문 용어 이런 거 들어가는 것들은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될까요? 깊이 하려면. 요렇게 생겨가지고 그냥 그래서 기본 가물가물한데 이런 걸 다 노드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오래돼가지고. 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오늘 그러면 이만큼 할까요? 자, 오늘 그러면은 AWS요. AWS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예요, 서비스. 아마존 그 웹 서비스에 가보면 웹 서버도 있고 라우터, 뭐 DB, 웹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데 쓰는 모든 서비스들을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거 있어서 다 그 설정을 하고 쓸 수가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클라우드잖아요. 클라우드 기반이거든요. 클라우드 기반인데 보통 예전에는 IDC 데이터 센터라고 IDC라 부르거든요. 데이터 센터 뭐 서버들이 많이 있는 곳 모아놓은 걸 IDC라 불러요. IDC라 부르는데 예전에는 여기다가 어떤 서비스를 하려고 서버를 구축하려면 이 서버를 하나 장비를 사서 여기다 막 서버 이렇게 이런 거 보시는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버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데 서버를 많이 쌓아놓고 막 이런 걸 많이 관리한 데가 IDC거든요. 근데 클라우드는 뭐냐면은 큰 서버가 있으면 여기다 설정을 이제 TA라는 사람들이 설정을 하고 서버 세팅을 하고 연결하고 막 이런 작업을 해요. 근데 아마존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다 해놨어요, 미리. 프로그램 다 해놔가지고 설정하고 하면 이 서버들이 다 설정이 돼요, 그냥. 쉽게 말해서 여기 예를 들어서 뭔가 하는 서버 세팅했는데 이제 사용자가 많아져가지고 부하가 걸리잖아요. 그럼 여기 복사하면 똑같은 서버가 두 개, 세 개씩 만들어놔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대학 입시 때 뭐 접수한다. 입시 때 접수할 때는 사람이 몰릴 거 아니에요. 접수 기간에는. 그럼 서버가 100대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대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동쪽으로 막 할 수 있어요. 이 클라우드는. 아마존은. 그런 장점이 있어요. 클라우드 서버들은. 그러면 트래픽이 많을 때는 늘렸다가 트래픽이 적을 때는 줄였다가 이걸 쉽게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아마존 웹 서비스가. 그 차이점이 있어요. 일반 IDC하고 틀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는 서버를 많이 늘렸다가 작을 때는 줄이면 비용이 있잖아요. 비용이 이제 적게 들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10만 명 올 거니까 100대 준비했는데 딱 입시 때만 10만 명 오고 그 다음에는 100명 들어와요. 그러면은 100대를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클라우드 아마존은 많이 들어올 때는 증설했다가 적게 들어올 때는 줄이는 거예요. 종량제를 쓰고 운영하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 정도면 될까요? 뭐 들어가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아마존에서 서비스 하는 게 거의 한 100가지 돼요. 100가지.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종량제로 쓸 수 있다 서버를. 제일 큰 장점이죠. 증설하고
줄이는 거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할게요.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토요일날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